당신이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네요. 나는 남편의 유품 상자 앞에 앉아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그날, 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던 나날들이 지나고 이제야 그의 물건들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옷장 속 정장들, 책상 위의 안경, 그리고 그의 휴대폰. 이제 필요 없겠지. 나는 휴대폰을 들고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을 삭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메시지함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고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낯선 여성과 애정 가득한 메시지들. 이 메시지들이 진짜인가? 나는 계속해서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한 여자와 주고받은 것들이었다. 그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동안이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며칠을 울면서 보낸 후 남편이 사망해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나는 결심했다. 상간 소송을 하기로 그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는 내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도하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따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 중에 따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요. 따님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딸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설마 정말 사실일까? 은지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딸을 불렀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는 딸의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해 보였다. 아빠 일로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정말 알고 있었구나. 은지야, 솔직하게 말해줘. 아빠가 다른 여자랑. 엄마, 딸이 내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은지야, 제발 엄마한테 말해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무리 재촉해도 딸은 침묵만 지켰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그 여자에게 직접 연락했다. 이름은 박미정. 남편 회사의 후배였다. 안녕하세요. 고 김우진 씨의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린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태연했다. 아, 안녕하세요. 우진 오빠 일로 연락 주셨나 보네요. 오빠라고?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다니.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참았다.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린 그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소송이요? 글쎄요, 어려우실 거예요. 3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3년 전에 직접 문자 보내셨잖아요. 우리 남편과 그런 관계 그만두라고요. 그때부터 아시고도 3년간 같이 사신 거잖아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3년 전? 나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급히 통신사에 문의해서 3년 전 문자 내역을 확인했다. 정말로 내 번호에서 그 여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문자를 보낸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때 떠오른 건 딸이었다. 3년 전,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 은지야, 3년 전에 내가 엄마 휴대폰으로 그 여자에게 문자 보냈니? 이번에도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딸이 불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딸의 입에서 천천히 진실이 흘러나왔다. 아빠가 그 언니를 직장 동료라고 소개해줬어. 나는 정말 언니처럼 좋아했는데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어느 날 아빠와 그 언니가 껴안고 있는 걸 봤어.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 엄마와 이혼하고 싶다고. 그 언니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내 딸이. 엄마 번호로 문자도 보내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래서 그 언니를 찾아갔어.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 언니가 그랬어. 내가 왜 다 큰딸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 라고. 내가 없었으면 진작 결혼했을 거야. 라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다. 남편의 불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어린 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비밀을 3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내 딸이었으니까. 딸의 고백을 들은 후 나는 분노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어린 딸이 3년간 혼자 견뎌온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컴퓨터, 서류,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남편의 태블릿에서 중고거래 앱을 발견했다. 왜 이런 앱이 있을까 싶어 확인해보니 그 여자와 나눈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느라 힘들었지? 내가 만든 미역국 가져갈게. 우진아, 많이 아파?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의사가 뭐래? 걱정돼 죽겠어.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간병하며 밤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그 여자의 회사에 소장을 보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었다. 며칠 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회사로 소장 보내는 건 그건 선 넘으신 거 알죠? 여전히 뻔뻔한 목소리였다. 병원까지 찾아왔다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면 암 환자랑 그렇게까지 해요? 제가 동정심이 좀 많아서요. 동료로서, 회사 대표로서 병문안 간 적도 있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요? 내가 소리치자 그 여자는 더욱 황당한 말을 했다. 사모님, 저도 억울해요. 사랑은 뭐 혼자 하나요? 남편한테 화풀이해야 될 걸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과장님 제 덕분에 조금 더 사신 거예요. 어차피 빨리 죽을 거였는데 내가 좀 더 살렸다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아무튼 전 더 이상 엮이기 싫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애도금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뭐요? 상간녀 소송해봤자 변호사비, 소송비 들고 승소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없을 텐데 서로 힘 빼지 말아요. 그리고 따님 곧 대학생 되는데 학비 다 마련하셨어요? 애들 무시하는 소리 안 들으려면 집도 좀 있어야 할 테고 피차 좋은 거 아니겠어요? 돈으로 무마하려 드는 그 여자가 역겨웠다. 지금 이러는 거 재판 가면 질 거 뻔하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자 그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재판 걸고 싶으면 하세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 날렸다. 따님 고등학생이면 애들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학교에 이런저런 소문나면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 순간 딸 생각이 났다. 이미 3년간 혼자 고생한 딸이
또 다시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 나는 무너졌다. 결국 나는 3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굴욕적이었지만 딸을 지키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 사실을 알렸을 때 딸은 노발대발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끝까지 싸우셔야 했어요. 은지야, 엄마는 이제 너만 보고 살아야 해. 너한테 혹여 무슨 일 생길까 걱정돼.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요. 왜 그 나쁜 년한테 굽신거려요? 딸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며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죽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다. 그 여자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집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대속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딸이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별 생각 없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했다. 몇 시간 후 딸이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은지야,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심부름 좀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이봐, 당신 딸이 무슨 짓을 한지 알아?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리 완전히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당신 딸이 결혼식에 화환을 보냈어. 리본에 축 결혼 상간녀 박미정이라고 써서. 나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다. 딸은 여전히 그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야, 하객들한테 전단지까지 뿌렸어. 이 여자는 유부남과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입니다라고. 전화 너머로 그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고. 신랑 가족들이 충격받아서 파혼하자고 난리란 말이야. 나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다. 은지야, 정말 내가 한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저는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소리쳤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 며칠 후 정말로 고소장이 들어왔다. 딸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 나는 걱정이 되었지만 딸은 오히려 당당했다. 다행히 딸은 미성년자였다. 법원은 소년보호 처분만을 내렸다.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없었다. 그때 변호사가 제안했다. 오히려 우리가 맞고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동학대 혐의로요. 아동학대요? 네, 남편과의 불륜 과정에서 어린 따님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다 큰 딸이 있는 남자와 왜 결혼하냐는 식의 폭언을 했다는 것도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기로 했다. 결과는 우리의 완승이었다. 법원은 그 여자의 행동이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회사에서도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신랑 집안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아 파혼이 확정되었다. 며칠 후 딸과 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해서. 은지야, 괜찮니?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한테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밉고 화가 났어요. 나도 눈물이 났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미안해. 혼자 그런 걸 다 견디게 해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너 혼자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딸이 내 품에 안겨 울었다. 나도 딸을 꼭 안고 함께 울었다. 3년간의 긴 악몽이 끝났다.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그 무엇보다 강한 복수는 정이었다.